반어로수와 서해안 고속도로 근처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 이곳에 강호순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들을 키우던 사육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9년 강호순 검거 직후 공개됐던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풀이 무성한 산 중턱을 오르기를 수차례. 사진과 똑같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강호순이 넷째 부인과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며 개와 닭, 오리 등을 길렀던 곳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판결문엔 스스로 개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목을 조르고 전기를 통하게 해 잔인하게 도축하는 일을 반복했다. 닭과 오리의 목을 비틀거나 흉기로 쳐서 도축했다. 동물의 내장을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게 됐다. 사람의 목숨도 짐승의 목숨과 마찬가지로 하찮게 여기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연쇄살인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개를 키웠대. 개를 키웠었는데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까 자기 눈이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SBS가 입수한 강호순 구치소 면담 기록에서도 자신이 개도 많이 잡아봤고 닭도 많이 잡아봤는데 그 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목을 조르면 죽겠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동물을 죽이던 경험들이 여전히 생생하다는 듯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잔혹성을 습득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틀림없이 이제 연쇄살인범들 사이에선 존재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잔혹한 동물학대와 연쇄살인범의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동물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FBI의 분석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 FBI가 387건의 살인사건을 분석해봤더니 연쇄살인범들이 범행 전 힘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기간을 거쳤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FBI는 5년 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방치, 고문, 집단학대, 성적학대 4가지 범주로 구분해 통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엽기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어떤 공포를 전염시키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유영철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제일 쥐를 잘 잡는 어린이였대요.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첫 번째 살인 전 동물을 상대로 연습을 했던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어릴 때 고양이를 죽이거나 참새 등을 해부했다는 동창생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동물을 살해하고 또는 전시 또는 이렇게 토막을 내는 것은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위가 사람이냐 동물이냐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지. 외국의 경우를 볼까요? 지난 2019년 일본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자녀 둘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이바라키현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殺人被疑者として岡庭義行26歳を本日通常逮捕いたしました。 그런데 이 살인 피의자의 과거 행적에서도 동물학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학생 때 매미 같은 곤충이나 개구리, 참새 등을 대상으로 동물학대를 했고 고2 땐 그의 가방에서 고양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학교 선생님은 부모에게 한 마리가 아니라 더 많은 고양이를 죽이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닐까라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쇄살인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럴 기미가 있는 전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관리할 때 끔찍한 강력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SBS 안사연입니다.